항상 흐름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죠, 여러분? 큰 그림 먼저 늘 생각하고 오늘 좀 장이 빠지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봅시다. 그리고 잠깐 이걸 또 보게 되면 업종 대표 그러니까 코스피 있죠?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또 보게 되면 이제 월봉, 그죠? 그다음에 주봉, 일봉 이렇게 월봉은 넘어가 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추세는 아직 살아 있어요. 어제 대비 좀 빠지잖아요, 그죠? 1% 정도. 그리고 기본 케이스를 조금 더 이렇게 늘려볼게요. 늘려보면 얘도 이렇게 됐죠? 전체는 이렇게지 올려놓은 건데 여기까지 만약에 밀려도 여기 그러니까 3천 근처까지 밀려도 그죠? 소위 말해서 밀려놓고 눌림의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 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가 무너지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여기만 이렇게 살아남으면 아직은 시장이 건전하게 우상향으로 살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일봉을 보게 되면 일봉도 이렇게 넘어갔죠. 이 전체적인 그림은 여기. 이게 거래가 많았던 그 지난번에 저는 이쪽에서 좀 빠질 거라고 봤었는데 이렇게 하방으로 그죠? 못 이기고 돌렸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제 돌려놓고 여기를 지지하게 되면 여기 이제 3000포인트 금방 이렇게 눌림을 주고 다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깨져서 떨어지면 이제 이렇게 저항이 돼 매물로 떨어지는 거고. 여기가 무척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는 이렇게 눌림으로 봐야 돼, 현재는 이렇게. 그죠? 눌림으로.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3000포인트의 지지 여부가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림 흘러가는 그 모양새 자체를 에, 항상 생각을 해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 생각 안 해놓으면 항상 조금만 파동에 굉장히 흔들리죠. 그죠? 이런 부분은 항상 체크가 돼야 될 겁니다. 의외로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시장의 흐름이죠, 흐름.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 종목에만 관심이 있다 보면 흐름을 항상 놓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 올라가고 뭐 하루 또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1, 2비 하죠.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흐름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전체를 보게 되면 만약에 차게 많이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월봉이니까 여기를 여기를 전체를 깨지 않으면 여기까지도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시장의 위치가 여기구나. 그러면 상당히 위치가 그러니까 어디 눌림이 좀 깊게 들어온다면 여기 그러면 지수로 보게 되면 이쯤 되죠. 2835까지도 뭐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큰 그림 보면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이게 흐름만 안 깨지면 크게는 흘러가니까 이렇게 이거 타고 가는 거니까. 이건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깨질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월봉이 만약에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지하장까지 가니까 여기까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면 이 라인을 이게 이제 깊게 들어온다면 여기까지 빠지더라도 이 라인만 지키면 큰 흐름은 상승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은 지지대가 여기가 있고 3000 부분이 있고 2850 있고 그다음에 지지하장까지가 2500까지 이렇게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여기까지.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이제 이 최종선에 대한 무너진다 그러면 이거는 크게 붕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내 자리까지 빠질 수 있는 거고. 이런 정도는 늘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를 하루도 빠지지 말고 제가 늘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체킹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것들. 단순히 오늘 좀 빠지면 겁부터 먹고 그죠? 올라가면 시장 돌리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장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되겠죠. 코스닥 한번 봐볼게. 코스닥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를 보게 되면 코스닥은 이렇게 넘어가서 그죠? 넘어가서 지난번 고점을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럼 월봉만 보더라도 이제는 이렇게 흐름을 잡아놨잖아요. 이렇게. 지금 보면
이제 900선까지 이렇게 내려와도 이렇게 지지하장까지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은 900선이 깨지게 되면 다음 지지하장 이렇게 연결되고 지금 1018 정도 되잖아요. 지금 현재 지수가 여기 그다음 여기 이렇게 봐줘야겠죠. 근데 여기까지 만약 이게 붕괴가 되게 되면 이게 붕괴가 되면 이게 이제 머리가 되는 거죠. 깨졌다 이렇게 헤드앤숄더로 빠져버리면 그때는 무게감 필리니까 곤란해지죠. 그죠? 근데 여기는 900선은 지켜나가면서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시장은 강세로 돌아서려면 이 봉이 그러니까 적어도 가까운 그 추세선이 라인이 이 라인 여기를 이렇게 이제 이거 주봉이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 라인은 지켜주면서 900선은 이렇게 되죠. 900선은 지키면서 튕겨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추세선이니까 1차적인 지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인 지지가 그러니까 월봉에서 주봉으로 넘어오면서 범위의 그림을 보는 거죠.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구체성 있게 자꾸 이제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차, 2차. 여기가 깨져버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저항대가 돼버리면. 이런 거 늘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지수에서 해외를 잠깐 봐볼게요. 해외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스닥을 한번 볼게요. 어제 좀 빠졌잖아요. 1% 정도. 근데 이제 작년 3월서부터 올라온 그 선을 잠깐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3월선 보게 되면 여기 또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쭉. 근데 중간에 여기 보면 한번 이렇게 여기 한번 여기 이탈을 하죠. 그러다가 이렇게 틀어졌었어요. 그죠? 근데 살렸잖아요. 여기서부터 다시. 그리고 나서 새롭게 추세선이 이렇게 형성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대축에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느낌이죠. 걸리고 그다음 밀려도 여기를 깨지 않으면 이 흐름을 깨지 않으면 올라가는 거죠 다시. 그래서 흐름상은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가려고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지키고 있죠. 12,000포인트를.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를 깨지 말아야 돼요. 여기. 이 정도 1차, 그죠? 흐름상이니까. 이렇게 흐름상. 1차. 밀려도 여기 2차가 있는 거죠. 이렇게.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튕겨 올라가면. 근데 이제 순차적으로 이게 만약에 지지하다 올라오면 또 이렇게 저항이 생기는 거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놀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이기지 못하면 놀다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은 13,000포, 그러니까 13,000, 지금 13,818이잖아요. 나스닥이. 13,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여유가 있는 거죠. 아직 상승 여력이. 나갈 수 있는. 근데 이제 어제 이렇게 해 떨어지고 우리장 좀 빠져버리면 겁부터 나죠. 이제 막 느낌상 막 빠질 것 같으니까. 이제 장을 그렇게 바라보면 피곤해져요. 항상. 그러지 말고 흐름에 대해서 민감해질 필요가 있죠. 흐름에 대해서. 그래서 양봉, 음봉보다는 그 흐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차트를 당겨서 보는 이유도, 이렇게 당겨서 보는 이유도 늘 이렇게 멀리서 보려고 하는 이유도 흐름을 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시장의 위치가 어디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뒤를 봤을 때 지지대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 그래야 위험도를 알 수 있는 거죠. 항상 리스크의 범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빠지면 내가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주봉을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보이죠. 이런 그림이 이렇게. 그리고 최소한의 월봉을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보일 거고. 지금 장이 엄청 강한 거죠. 수직 상승이니까. 그 다음에 일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고 있죠. 멀리서 보니까 좀 더 느낌이 틀리죠. 이런 것이 이제 시각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까지 빠져도 여기까지 빠져도 그죠? 전체는 살아있는 거죠. 이 구도가 이렇게 이렇게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 자체를 위치랑 흐름을 이해해야지만 이 그림이 늘 내가 지금 시장이 어디 있고 조정을 받는구나.
아니면 이게 깨졌구나, 이탈했구나, 아니, 흐름이 괜찮구나, 어떤 흐름인지 이런 거 보는 거죠. 과거에도 도로 지나간 것도 보게 되면 여기 2250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도 굉장히 지지하자 교차하잖아, 이런 데는. 그죠? 지지를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하죠. 이게 주봉이니까 몇 주를 하죠,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반등을 해도 이제 저항을 받잖아요, 이렇게. 여기 또 반대 또 저항을 받잖아요. 교차하잖아요. 또 저항을 받았다가 이제 반대로 지지하면서 그대로 빨려 올라가죠, 이제 흐름이 이렇게. 그럼 이런 부분들은 매우 의미가 있었다는 건데, 그거는 뭐 단순히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추세가 있었던 자리를 이탈하면서 벌어진 일이죠. 이렇게 돌아간 이유가 그죠? 어쩌면은 이런 그 장이 그 당시 작년에 이제 빠질 때 이 부분은 예고가 돼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흐름을 이기지 못했어요. 어차피 이렇게 못 이겼죠, 반대로. 그러니까 대흐름이 올라가는 척 하다가 그러니까 2016년서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2017년 그 말때까지는 피크를 치죠.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지진을 했었죠. 잠깐. 이 흐름을 이어가려고 그러다가 이기지 못하니까 2019년서부터 이기지 못하고 2019년 말까지 이기지 못하고 이제 작년 3월 달에 이제 대폭락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부터 이제 완전 그 수직 상승을 하기 시작하죠. 그다음. 근데 교차점들을 보게 되면 다 그런 자리들이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음봉 나고 내일 양봉 난다고 막 그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